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MBC 아메리카는 오늘 밤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선택 2022를 당선인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생중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로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유럽도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비중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가솔린 가격이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실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주유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가 성적 지향에 대한 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교내에서 성소수자나 성정체성에 대한 언급이 금지됩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환.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첫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앞으로 5년을 책임질 20대 대선 본투표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만큼 최종 투표율도 높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투표는 전국 14,000여 개의 투표소에서 시작됐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이 11.8%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7년 19대 대선과 비교해 투표율은 2.3%포인트 낮았습니다. 앞서 사전투표는 투표율 36.93%를 기록해 지난 2014년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또 전체 유권자 4,400만 명의 절반인 수도권 민심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서울은 사전투표에서 이미 310만 명이 투표를 마쳤고 경기도는 1,142만 1,000여 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은 유권자가 있지만 사전투표율은 제일 낮았습니다. 부산은 유권자 300여만 명의 영남권 최대 도시인 만큼 이 지역 표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전남의 사전투표율이 51.45%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48.63%, 광주가 48.27%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MBC 아메리카는 오늘 밤 전국에서 진행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방송 선택 2022를 생중계합니다. MBC 대선 개표 방송 선택 2022는 개표 현황을 최신 기술의 그래픽과 영상으로 구현하고 높은 적중률의 당선 예측 시스템으로 한 발 앞서 당선자를 정확하게 짚어낼 예정입니다. 선택 2022는 서부 시간 기준으로 잠시 후인 밤 11시부터 MBC 아메리카 공중파 채널과 케이블 등 채널을 통해 당선인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MBC는 오늘 선택 2022를 통해 개표 방송을 생생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압도적인 LED 무대와 한국의 미를 살린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김미희 기자입니다. 초대형 LED가 바닥과 천장까지 무대를 꽉 채웠습니다. 총 길이 33m, 높이 7m, 선거방송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압도적인 무대의 시원한 그래픽과 영상이 한 차원 다른 품격의 선거방송을 연출합니다. 360도 모션 캡처가 가능한 볼륨메트릭 촬영, 시속 180km 레이싱 드론의 역동적인 영상 등 최신 기술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접목했습니다. 우리 문화의 매력을 담는 데도 힘을 줬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18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공예예술, 유튜버의 정성으로 빚어낸 미니어처 음식, 젊은 사회가와 디자이너가 그려낸 한글과 한복의 아름다움이 선거 정보와 어우러져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다양한 세대, 직업의 국민들의 표정과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했고요. 한국적인 멋과 개성을 다양한 실사와 그래픽으로 구현해냈기 때문에 보는 즐거움도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은 기본입니다. 확진자 투표까지 마감된 저녁 7시 30분, 방송 3사의 출구조사가 먼저 발표됩니다. 특허받은 MBC의 당선 예측 시스템이
높은 적중률로 박빙의 판세 속에서도 한 발 빠르고 정확하게 당선자를 짚어냅니다. 경복궁과 청와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광화문 스튜디오에선 MBC 라디오 정치 인사팀이 TV와 라디오, 유튜브를 넘나드는 색다른 토론을 준비합니다. MBC 대선 개표 방송 선택 2022는 오늘 오후 4시 조현용, 이재은 앵커의 진행을 시작으로 당선인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생방송됩니다. MBC 뉴스 김미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라며 러시아산 에너지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도 러시아산 에너지의 비중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엿새 전만 해도 사용하고 싶지 않다던 에너지 제재 카드를 결국 빼들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targeting the main artery of Russia's economy. We're banning all imports of Russian oil and gas and energy. That means Russian oil will no longer be acceptable at U.S. ports. 서방의 이딴 경제 제재에도 러시아가 공세를 늦추지 않자 보다 강력한 타격을 주기 위한 의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American people will deal another powerful blow to Putin's war machine. This is a step that we're taking to inflict further pain on Putin. 연설 직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러시아산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 석탄 등이 금수 품목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수입 원유 중 러시아산의 비중은 약 3%, 양으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70만 배럴에 달합니다. 이번 조치로 당장 미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제재 발표 직전 미국 휘발유 값은 종전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갤런당 4달러를 돌파해 전국 평균 가격이 4.173달러로 집계되면서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의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동의했으며 자유를 지키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대국민 설득에도 주력했습니다. 서방 주요 동맹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영국은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고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가스 수입량을 절반 이상 감축하기 위해 대체 에너지 생산 등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개솔린 가격이 고공비행하면서 연료비 부담이 적은 전기차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반도체 공급난을 겪고 있는 데다 신청자들이 몰리자 일부 전기차는 계약 후 1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전자들이 전기차 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개솔린 가격이 급등하면서 더 이상 주행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개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17센트로 나타나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캘리포니아주의 가격은 미 전역에서 유일하게 5달러를 넘겼습니다. It makes electric a lot more appetizing and appealing. You never know from week to week or month to month what a gas price may look like, right? Or what justifies those gas prices from time to time.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산 에너지 제재 카드를 빼들며 개솔린 가격 폭등세가 더 빠르게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유가 강세 전망에 소비자들은 차량 구매 시 연료 소비 효율부터 따지고 있습니다. 차량 자체 가격은 비싸지만 연비 효율이 높은 하이브리드 차를 찾는 사람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We're seeing this perfect storm come together where there's this big mobility push to electrify, but at the same time we're being squeezed. The fossil fuel market is being squeezed. 문제는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요 원인은 반도체 공급난입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반도체 공급난을 겪고 있는데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몰리자 일부 전기차는 1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There could be waiting, there could be paying a little bit more. Those are both possibilities depending on what car they want.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으로 높아진 친환경차 쏠림 현상이 개솔린 가격 폭등과 맞물려 대세가 되고 있다고 자동차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2분기 이후 반도체 부족 문제가 해소되면 공급도 서서히 정상화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연입니다. 최근 가솔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주유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절약 팁도 등장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갤런당 3달러 선에 머물던 가솔린 가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미국의 가솔린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엔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7달러가 넘는 지역까지 등장했습니다. 가뜩이나 물가 상승도 부담스러운 마당에 무섭게 치솟는 가솔린 가격 때문에 서민들의 허리는 휘어집니다. 근데 뭐 한 달 전만 해도 가스값이 오르기 전만 해도 20%면 그래도 한 4, 5일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20% 지어가지고 이틀로 움직이면은 그만큼 가스값이 너무 올라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사회에서 우리 타격을 받고 있죠. 이 때문에 최근엔 주유비 절약 방법과 노하우 등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주유소 업체와 상황에 따라 가솔린 가격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주유소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해 LA타임즈는 LA 인근에서 가장 가격이 싼 롱비치 지역의 한 주유소를 공개했는데 이곳 레귤러 가솔린의 갤런당 평균 가격은 4달러 74센트로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 1달러 이상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스버디나 구글맵, 가이코 등 각 지역 주유소의 가솔린 가격 현황을 알려주는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저렴한 주유소를 찾는 것도 절약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 차 안에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거나 주유 시 전체 연료 탱크의 80% 정도만 넣는 방법도 차량의 무게를 줄여 연비를 높일 수 있는 팁으로 꼽힙니다. 이외에도 주유 시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카드 결제에 비해 주유소 할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 기름값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230원대를 돌파하면서 이틀 연속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9.9원 오른 1237원에 마감했으며 이는 1220원을 돌파한 지 하루 만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230원을 넘어선 건 코로나 팬데믹 사태 직후인 2020년 5월 말 이후 1년 9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 번째 평화회담에 나섰지만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로 끝난 데다 유가 급등과 유로화 약세 등으로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또 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이러면 원달러 환율은 125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금융 전문가들은 아직 전쟁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하고 기준금리 인상도 예고돼 있어 지금의 원달러 환율은 고점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국의 해외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제도가 조만간 해제될 전망입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백신 접종 기록이 있는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7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이르면 오는 주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등 세계보건기구 WHO가 승인한 백신만 해당되며 1, 2차 백신 등 접종 완료 기준이나 구체적인 자가격리 면제 시행 일정은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의 이번 격리 면제 추진은 엄격한 입국 차단에 대한 효과가 떨어진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한국방역당국은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와 역시 출발일 기준 10일에서 40일 이내 코로나19에 확진돼 치료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음성 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아시아계 이민자를 표적으로 삼은 증오범죄가 10,000건 이상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한인 피해가 1,70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단체들과 샌프란시스코 주립대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미 전역에서 총 1,900건의 아시안 증오범죄 사건이 신고됐습니다.
이 가운데 16.1%인 1,756건은 한인 관련 신고였으며 이는 전체 6건 가운데 1건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인종별로는 중국계가 42.8%로 가장 많았고 한인은 두 번째, 이어 필리핀과 일본, 베트남계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전국 아태계 여성 포럼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아태계 여성 유권자 70%가 극단적 괴롭힘과 차별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 5월 코로나 증오범죄 방지법 코비드-19 헤이트 크라임 액트를 통과시켰습니다. 플로리다주 상원에서 성정체성과 성지향성에 대한 교실 수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플로리다주 상원은 학교에서 성적 지향에 대한 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인 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 법안, 이른바 Don't Say Gay 법안을 찬성 22표, 반대 1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말 그대로 성소수자를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3학년까지 성소수자나 성정체성에 대한 교내 토론이 금지되고 다른 학년 역시 이와 관련된 토론이 제한되며 학부모들은 이를 위반한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You're the parents. You have to take charge. You are in charge of the destiny of these kids, and many people will help you. 법안 지지자들은 공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권한을 늘리는 것이 법안의 목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반대로 인권단체들은 공교육에서 성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는 것은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반성소수자적 교육 방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새 법안은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서명을 거친 뒤 오는 7월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LA 한인 단체들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국인 후손 고려인들을 돕기 위해 모금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화랑 청소년 재단과 LA 한인회 등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오늘 우크라이나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을 돕기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전쟁으로 의식주의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과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2달여 동안 기금 모금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랑 청소년 재단은 현재 고려인을 포함한 6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재단 우크라이나 지부에 소속돼 있으며 현지에서 많은 학생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받고 있다면서 한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LA 한인회는 빠른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 기금 모금을 위한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LA시에 이어서 LA 카운티의 최저임금도 오는 7월부터 인상됩니다. LA 카운티 소비자 비즈니스국은 최근 물가 상승을 고려해 7월부터 현재 $15인 최저임금에서 6.4% 오른 $15 96센트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인상안은 라크라 센터와 로렌하이츠, 알타아데나 등 LA 카운티 직할 구역에서 일주일에 최소 2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새 인상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인상안을 근무지에 공지해야 하고 근로자들은 이민 상태나 직위에 관계없이 당국의 보호를 받는 만큼 고용주가 임금을 올리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앞서 지난달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현행 $15인 최저 시급을 오는 7월부터 $16 4센트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헐리우드 차병원이 척추 수술 분야에서 3년 연속 미국의 100대 우수 병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병원 평가 기관 헬스그레이즈는 미 전역 4,500여 개 병원 가운데 척추 수술과 척추 유압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헐리우드 차병원을 100대 우수 병원으로 선정했습니다. 헐리우드 차병원과 같이 3년 연속 우수 병원으로 선정된 병원은 미 전역에서 38개에 불과하며 이는 상위 1%에 해당됩니다. 또한 LA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순위권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헐리우드 차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관상동맥 중재술 분야에서도 100대 우수 병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와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공식 선거운동 종료 직전까지 주요 대선 후보들은 격전지를 누비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가 경영은 역량을 갖춘 프로에게 맡겨야 한다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을 샅샅이 돌며 수도권 표심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젊은 층이 많은 홍대 거리에서 선거운동이 끝나는 자정까지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당 지도부까지 총출동한 마지막 집중 유세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후보는 국정농단과 촛불 집회를 상기시키면서 과거가 아닌 미래를 선택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마지막 날 여의도 증권가에서 출발한 이 후보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을 추적한 박지현 씨에게 꽃을 건네며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주가지수 5,000포인트 공약과 주 4.5일째 시범 도입 계획 등을 약속하며 경제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시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사회가 아니고 코리아 프리미엄 사회를 확실히 만들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어 정치적 기반인 경기도로 이동해 지하철 경의선을 타며 시민들과 만나는 등 경기도와 인천, 서울 등 9군데에서 1시간 단위로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치단체장 때의 실적과 공약 이행률을 내세우며 인물론을 강조했습니다. 능력 있는 후보, 준비된 후보, 실전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준비된 프로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유세에 앞서선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긴급 재정명령과 과감한 금융정책, 공공요금 동결 등을 공약하며 무능과 분열 대신 유능과 통합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혐오와 갈등을 앞세워 그렇게 해서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꼭 증명하겠습니다. 또 당선 즉시 국민통합정부 구성에 나서는 한편 미국과 북한 등 국가에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여의도에 빚진 것 없는 정치 신인이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제주에서 시작해 부산, 대구, 대전을 훑은 뒤 서울에서 유세를 마쳤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서울 강남역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마지막 선거운동을 마쳤습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마지막 집중 유세에서도 윤 후보는 현 정권과 이재명 후보를 부패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정권 심판론을 역설했습니다. 또 낡은 운동권 이념에 사로잡힌 현 정부가 강성노조와 손잡고 정권 연장을 꾀하고 있다며 반드시 투표해 바꿔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 날 제주에서 유세를 시작한 윤 후보는 자신은 여의도에 빚진 게 없는 정치 신인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하며 국민들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막강한 정치적 지지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 아닙니까, 여러분? 저의 정치적 지지 세력이 바로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윤 후보는 나라가 다시 도약하느냐 아니면 삼류 국가로 떨어지느냐를 결정하는 절체절명의 선거라며 민주당의 정권을 다시 맡겨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한 번 저들에게 국정을 맡기면 이 나라 이제 망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미래도 없고 나라 거덜납니다, 여러분.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선 대구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규정하며 보수 표심의 결집을 요청했습니다. 공산군의 침략 맞춰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지켜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분연히 일어나서 이 나라 지켜주셔야 됩니다.
윤 후보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에 동의하는 국민 모두를 통합하겠다면서 당선 뒤 양식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과는 협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신서입니다. 대선 후보만큼이나 이번 선거운동의 필사적인 이들, 양당 대표들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피습당한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유세에 나섰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선거운동 내내 호남을 찾았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머리 전체에 흰색 붕대를 감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기자회견장에 입장하자 이재명 후보가 즉각 위로를 건넵니다. 아이고 이런. 신촌 유세 도중 70대 유튜버로부터 머리를 공격당했지만 뇌출혈 우려는 없다는 진단을 받자 곧바로 선거 전에 복귀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통합정부를 만들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신 국민들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경청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시키겠습니다. 송 대표는 작년 말에는 발목인대가 파열돼 휠체어를 타야 했고 지난달엔 코로나에 확진돼 자가격리 상태로 선거를 지휘했습니다. 586 용퇴론을 내걸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대통령 결선 투표제와 총리 국회 추천제 등 정치개혁 과제를 추진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측면 지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호남에 집중했습니다. 전남대와 전북대를 찾아 청년들과 만나며 호남의 2030은 다른 선택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검사 윤석열을 선택해 주십시오. 광주의 젊은 세대의 선택을 보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이 대표는 보수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신안군 흑산도에 들어가 유세를 하고 사전투표도 광주에서 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7차례 호남을 방문했습니다. 이 대표가 주도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등 20대 남성 공약과 단일화 상대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향한 지속적인 견제는 선거 내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주연급 조연으로 선거 막판까지 경쟁한 양당 대표. 대선 결과에 따라 한쪽은 정치적 입지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어제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박과 이를 쫓던 경비정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 경비정은 우리 군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했고 남한 선박은 군 당국이 납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서해 백령도 동쪽 10km 해상. 오전 9시쯤 북방 한계선 부근에서 북한 선박 한 척이 포착됐습니다. 해군은 즉각 북으로 퇴각하라고 3차례 경고했지만 해당 선박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전 9시 34분 2차례의 추가 경고도 무시한 선박은 북방 한계선을 넘어 5km 해상까지 남하했습니다. 그러더니 15분 뒤 북한 경비정 한 척도 북방 한계선 남쪽 1km 해상까지 뒤쫓아 내려왔습니다. 4차례 경고에도 역시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해군은 고속정의 40mm 함포 3발을 발사해 경고 사격했습니다. 북한 경비정은 별다른 대응 없이 3분 만에 퇴각했고 해군은 앞서 내려온 선박을 납포했습니다. 길이 10m의 작은 철제 선박에는 모두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6명은 군복 차림이었지만 무장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납포 당시 이삿짐을 나르다 항로를 착각했다면서 귀순 의사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측은 납포 1시간 뒤 국제 상선 통신망을 통해 어선이 실수로 월선했다면서 돌려보내지 않으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남측에 있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 건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발적인 상황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무기가 있지도 않았고 선박을 추적하는 북한 경비정이 또 즉각 퇴각한 것을 보면 우발적인 사고의 가능성이 좀 더 있다. 그러나 한때 북측의 해안포 일부가 개방되는 등 군사적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연평도 등 서해 5도에서는 급히 민간 대피소 문을 여는 등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측에 상황 확인이 끝나면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통보하고 납포한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월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 연설을 통해 어떤 대가에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8일 영국 여야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 연설을 통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숲과 들판 그리고 거리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번 연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 맞서 승리를 이끈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유명한 연설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용기 있는 모습에 수백만 명이 영감을 얻고 있으며 영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를 계속 압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다 위에 기울어진 배 한 척이 위태롭게 떠 있습니다. 배에 탑승해 있던 사람들은 고국의 빈곤을 피해 미국행을 나선 IT 이민자들로 현지 시간 6일 미국 해안경비대는 플로리다주 앞바다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는 이민자들의 구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해안경비대는 배에 탑승한 IT 이민자 356명 중 미처 탈출하지 못한 198명을 무사히 구조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시카고 교육청이 오는 14일부터 학교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시카고 교육청은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급감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학교와 통학버스 등에서 개인이 마스크 착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교사 노조는 당국이 아무런 협의 없이 마스크 착용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미얀마에선 군사정권의 수장인 민 아웅 hlaing 최고사령관이 일주일 동안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아 무성한 추측이 일고 있습니다. 민 아웅 hlaing 최고사령관은 작년 2월 1일 장갑차와 탱크를 앞세워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고 이후 현지 언론들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해왔는데요. 이에 시민들 사이에선 hlaing 사령관의 행방을 두고 코로나19 감염설과 암 투병설 등 온갖 소문만 무성하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우크라이나 한 소년이 러시아 침공을 피해 홀로 피난길에 오른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1200km 나 홀로 피난 우크라이나 11세 소년입니다. 두 손에 종이컵을 들고 배낭을 맨 소년. 올해 11살로 최근 러시아가 장악한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서 슬로바키아까지 장장 1200km 거리를 혈혈단신으로 탈출한 주인공인데요. 소년의 어머니는 러시아군의 무차별 폭격이 이어지자 아들을 슬로바키아에 있는 친척집에 맡기기로 하고 소년을 혼자 열차에 태웠다고 합니다. 자신은 몸이 불편한 친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며칠 후 홀로 낯선 땅에 도착한 소년. 슬로바키아 당국은 소년의 손등에 적힌 연락처 덕분에 그의 친척과 어렵지 않게 연락이 닿았고 소년은 무사히 친척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부모의 손 대신 인형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 울면서 폴란드 국경을 넘은 아이도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누구인지, 왜 혼자 피난길에 올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면서 난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유엔 난민기구는 현지 시각 6일 러시아가 침공한 지 열흘 만에 우크라이나에서 국경을 넘어 주변국으로 피난을 간 난민의 수는 15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를 가볍게 앓는 경우에도 후각 등 뇌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코로나 경증에도 뇌 구조 변화 가능입니다. 코로나19를 가볍게 앓아도 기억과 후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CNN, 영국 BBC 방송 등이 보도한 건데요.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코로나19에 걸린 확진자 401명과 비감염자 384명의 뇌 영상을 비교한 결과 코로나19 경증을 앓는 사람도 뇌의 회백질량이 감소하고 노화 현상이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은 기억과 후각에 관련된 뇌 부위의 회백질량이 비감염자들보다 최대 2%까지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는데요. 또 코로나 확진 후 4, 5개월까지 냄새나 기억에 관련된 다른 뇌 부위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고 뇌 크기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도 보였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뇌에서 관찰된 비정상적인 변화들은 대부분 후각 상실과 관련된 것으로 후각을 회복하면 뇌 변화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미국의 한 남성이 물놀이에 정신이 팔렸다가 거대한 선박에 깔릴 뻔한 아찔한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보트 타고 놀다가 대형 선박과 충돌입니다. 자, 보트는 놔두고 바다에서 헤엄치는 이분. 자, 이때 거대한 화물선이 그를 향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지난 6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해협에서 포착됐는데요. 알고 보니 영상 속 남성은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다가 뒤늦게 대형 선박이 자신을 향해 돌진해 오는 걸 확인했고 보트 엔진에 시동이 걸리지 않자 바로 보트를 버리고 바다로 뛰어든 겁니다. 20만 톤 규모의 화물선과 가까스로 충돌을 모면한 남성. 정말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잠시 후 LA 시간으로 밤 11시부터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을 라이브로 보내드립니다. 실시간 투표 현황과 각 후보의 득표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